쌍둥이. 이 단어는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단어를 처음 마주치는 것은 거울에서 자신의 반영을 보는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쌍둥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제들이 각 사람마다 에너지적, 천체적인 쌍둥이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나중에는 영혼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조용한 물 속에서 나무와 산,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게 반영되는지 하늘은 바닥에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딘가 공간의 심연에는 같은 지구, 같은 바다, 산, 하늘이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구의 쌍둥이, 거울상 복제본이 있을까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구의 이중자를 찾던 사람들은 각기 다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안티어스, 고어, 글로리아 등으로 불렀지만 모든 것은 엔티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엔티튼은 우리를 고대 그리스로 이동시키는데 이 가상의 행성은 파이사고어인즈 히켓 시러큐산과 필롤라이가 처음으로 만들었지만 그들의 이론은 현대 이론과 크게 다릅니다. 파이사고어인즈는 수학을 종교로 전환한 이상한 광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주론 이론에 따르면 태양은 우리의 별계에서 중앙체로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엔티튼은 지구와 상상 속의 중앙 불꽃, 우주의 화재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안티톤과 중앙 불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행성들이 서로 동기화되어 서로에 대해 불변한 위치를 유지하며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신비한 더블을 찾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천체의 수를 완벽한 숫자 10으로 끌어올리는 욕구에 이끌렸을 것입니다. 피타고라스의 계산은 이어지지 않았고 얼마 후에 이론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천문학자들에 의해 부활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흥미로워 보였고 이후에 안티지어스 이론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17세기에는 파리 천문대의 잔도메니코 카시니를 중심으로 놀라운 관측 결과가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금성 근처에서 알려지지 않은 낫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천체였습니다. 우리 달보다 약 4분의 1 더 크다고 추정됩니다. 이후 1740년에는 쇼트가, 1759년에는 마이어가, 1761년에는 로트키어가 관측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그 천체의 주기성을 확립하거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프랑스의 라그랑주는 수학적 계산에 다시 착수하고 라그랑주 포인트를 대중에게 제시했습니다. 이 포인트에서는 두 행성이 하나의 궤도상에 위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정합니다. 그의 생각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과 하나의 행성만을 고려할 때 태양과 행성의 중력적인 효과가 상쇄되는 5개의 지점이 존재하며 이러한 지점에서는 작은 질량의 천체가 태양과 2개의 첫 번째 천체와 함께 궤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가설이 현실성을 갖추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왜 그렇지 않을까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후입니다. 몇 세기 후 유명한 러시아 과학자 키릴 부투소프는 별과 천체의 연구 경험을 기반으로 태양계의 이중 구조 또는 객체의 쌍성을 도출했습니다. 천문물리학자는 토성, 목성, 금성, 화성의 운동을 계산하여 태양계에 또 다른 천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행성들의 궤도는 상호 중력작용에 의해 이미 있는 위치와 일치하는데 보이지 않는 행성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상한 현상을 관찰하며 천문학자들은 행성의 주기적인 가속과 감속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물체에는 고려되지 않은 다른 중력력이 작용해야 합니다. 행성의 운동을 고려한 중력력 계산 후 지구 궤도상에 다른 지구와 크기가 비슷한 물체가 있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투소프의 추측에 따르면 이 수수께끼 같은 물체는 태양 뒤쪽에 있으며 지구의 완벽한 사본입니다. 이것이 가설적인 행성 글로리아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유기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것의 나이는 아마도 45억 년입니다. 행성 글로리아는 항상 지구와 같은 궤도를 돌면서 정반대 쪽에 위치합니다.
두 채의 속도가 동일하므로 글로리아는 계속해서 태양 뒤쪽에 있습니다. 궤도의 정반대 위치. 부투소프는 인간들이 행성을 보고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원격 우주의 행성과 별을 탐사하기 위해 발사된 의성들은 지구 주위의 낮은 궤도에 있으므로 작은 시야각 때문에 글로리아를 관찰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름답고 빛나는 이론이 어떻게 될지라도 천체 물리학자와 우주론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론을 뒤집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한쪽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2006년 나사는 지구 근처의 헬리오 중심 궤도에 동일한 두 대의 기기를 발사했습니다. 이 미션은 스테레오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과학자들의 계획에 따르면 두 장치 모두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동시에 태양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임무의 주요 목표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태양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태양과 은하의 상호작용 등입니다. 그러나 스테레오 장치는 또한 지구와 태양의 라그랑주 점과 두 물체의 중력 균형점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리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객체나 영향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글로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스테레오 장치에 의해 본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두 행성이 하나의 궤도에서 서로를 만날 수 있을까요? 만유인력 법칙에 따르면 행성과 태양의 인력은 그들의 질량과 중력 상수의 곱을 그들 사이의 거리로 나눈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질량, 거리 및 다른 물체의 주요 영향력에서 벗어난 어떠한 변화도 그러한 시스템이 존재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만듭니다. 유명한 라그랑주 점에서는 불행히도 L4와 L5 점만 안정적입니다. L1, L2 또는 L3 점에서 시작하는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행성과 충돌하거나 시스템에서 내보내집니다. 반면 L4와 L5 점 주변에는 소행성이 모여 있습니다. 지구에는 그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야기한 3753 크루이스 뉴 소행성입니다. 비록 이 소행성이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이지 않더라도 두 행성이 하나의 궤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물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도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수십억 년 동안 다른 천체들의 중력적 영향 때문입니다. 지구의 궤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원형이 아닙니다. 12월에는 태양에 더 가깝고 5월에는 더 멀리 위치합니다. 또한 지구는 다른 천체들의 중력 영향을 받아 약간 흔들립니다. 다른 대규모 천체의 존재로 인해 가장 가까운 천체의 궤도가 언젠가는 변경되어 안정된 궤도를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계가 탄생 초기에는 궤도가 불안정하고 수백 개 이상의 대형 소행성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개체가 이러한 궤도를 차지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시스템에서 한 개의 궤도 안에 두 개의 행성이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과정이라면 다른 별계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추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2011년 케플러 망원경의 천문학자들은 백조자리에 위치한 놀라운 KOI 730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4개 행성 중 2개는 하나의 궤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지구 존재를 지지하는 이들은 KOI 730 시스템을 꼼꼼히 조사했지만 실망했습니다. 시스템의 추가적인 연구는 시스템의 후보 중 하나의 궤도 주기가 이전에 잘못 평가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로부터 4개의 물체의 궤도 구성은 약간 다르며 공동 궤도 행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반지구, 글로리아, 안티지구와 같은 이름들은 과학소설과 유령학설에서만 자주 언급됩니다. 그러나 우주의 심층에 어떤 수수께끼들이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